자, 오늘은 4월 2일. 벌써 4월이에요. 정말 자기 나이에 맞게 그 시간도 이렇게 속도가 다르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요즘 와서 다시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50마일의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벌써 4월 1, 2, 3. 3개월이 벌써 올해도 갔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반성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성적편 별로 안 좋겠지만 이제 시간 한번 내서 한번 그런 것들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주력이 아니죠. 제가 PL로 팔고 있는 게 있는데, 모델 이름이 TL101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좀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던 PL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렇게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판매 수량에 비해서 되게 가격이 싸거든요. 하나에 5불 99짜리인데, 하나 팔면 한 1불 50 정도? 1불 50에서 한 2불? 그러니까, 25%에서 한 30% 정도 마진을 보는 제품이죠. 근데 워낙 퍼센트로 하면 기분 좋은데, 30% 마진이면 엄청 좋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워낙 판매 가격이 작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작년 거의 1년이 좀 넘었는데, 이거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약간 광고도 좀 하고, 막 아이디어도 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제품이고, 그동안 많이 접었던 그런 PL 제품보다는, 그래도 살아남았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저의 스킬도 쌓일 거고, 또,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될 거고, 그런 의미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PL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런 마인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하나 가지고 인생 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고, 보통 업계에서 20%만 해도 엄청 잘하는 거라고 얘기들 해요. 10개 해서 정말 한 2개? 1개? 하나에서 2개만,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을 해서, 안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붐을 일으켜서 랭킹이 엄청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거 파는 시장에서 안착을 해서 꾸준히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거 몇 개 들어가겠구나. 다음에 몇 개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언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스케줄링이 가능한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게 아무리 랭킹이 낮고 또 판매량이 좀 저조해도, 너무 저조하면, 그러니까 공급을 받기가 애매할 정도로 저조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공급 스케줄을 내가 짤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리패킹을 하는 거거든요. 리패킹을 좀 해야 돼서 이거는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조금 더 할 거고, 다음에 샘플 분석, 리뷰, 리포트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중국에서 샘플을 좀 받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샘플이냐면은, 제가 계속 요즘은 PL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더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을 할 건지 계속 이렇게 접해봐야지 되겠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화면으로만 뭐 알리바바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시간 들여갖고 리소싱하고 소싱하고 뭐 제품 뭐 비교해보고 뭐 백날 그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필요한 작업인데 그렇게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너무 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좀 반성이 돼서 지금은 좀 경비가 들더라도 샘플을 신청을 해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 제가 뭐 전시회나 어떤 박람회 같은 데를 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자주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근데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소싱을 하는데 그냥 내가 가도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 비용 좀 잘라서 샘플 받아보는 비용에 투자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200~300불 정도는 계속 샘플을 받아보면서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샘플 받는 게 대부분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받게 될 텐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쉬핑 비용이에요. 그래서 쉬핑 비용이지 뭐 샘플 비용은 뭐 억지 컨택해서 좀 샘플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샘플 몇 개 주는 걸 차지하는 사람은 없고 쉬핑 차지를 내가 내면 대부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 200~300불 한 달에 200~300불 정도 샘플 비용으로 쓴다 생각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5개에서 10개 사이는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격상 저는 이렇게 막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래야지 좀 일하는 것 같지 화면으로만 계속 분석하고 뭐 이 제품 어떻게 잘 될까 그러면서 막 뭐 아마존에서 다른 거 비교하고 이러는 게 지치더라고요. 지쳐서 몸을 좀 움직이는 수 있게 직접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샘플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하는 작업을 오늘 해야 되겠어요. 그 작업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여기 녹화하는 것도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일기처럼 일기 쓰듯이 옛날 일기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고는 뭐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메모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발췌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제 유튜브의 성격을 어떻게 할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막 맨날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초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어떻게 알아요? 뭘 알겠어요? 해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색을 지금 입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도 입혀보고 이 그림도 그려보고 어색하면 지우고 이거 좀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뭐 전문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영상도 봤는데 그것도 물론 맞고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제가 신내려가지고 뭐 그거에 그냥 삐릭하고 와서 만들 능력이 저는 안 되는 거 제가 아니까 저는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대돼요. 저도 기대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올려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것들도 많이 하드디스크에 지금 있어요. 요즘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최대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어저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은 것 중에 어제까지는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되니까 넘기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혹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거 한 내일쯤 할까 아니면 오늘 할까, 이렇게 다시 또 리스케줄링을 합니다. 재고 수량 파악하는 게 있었네요. 튜닉 이것도 마찬가지로 PL인데 이건 약간 좀 다른 PL이에요. 기존의 PL은 제가 브랜딩을 해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노 브랜드 상품을 제가 이제 판매하는 거, 이제 일반적인 PL 하는 거 도매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의 어떤 브랜딩을 거기다 씌워서 하는 건데, 이거는 PL은 PL인데 약간 세마이 PL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재고가 엄청 많은 어떤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싸죠. 당연히 재고니까 흔히 말하는 땡이죠. 땡처리 제품을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작년 말 얘기인데 작년 가을 정도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질렀죠. 제가 그냥 사서 한번 브랜딩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하면서도 약간 걸렸던 건 이 제품은 추가 공급이 안 돼요. 추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서서 잘 돼서도 막 훅훅 잘 팔려도 갖고 있는 양까지만 팔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의 피해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걸 했냐면은 이제 제가 그 피해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 그렇죠. 저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피해를 고민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 기존에 셀리오스로 판매하던 OA나 RA 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PL로 들어가면 이건 또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셀리오스는 특별히 마케팅할 건 없잖아요. 기껏해야 PPC 광고 정도 아마존에서 하는. 근데 PL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혹은 유튜브나 제3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계속 마케팅을 해주지 않으면 손님들의 모니터에 내 제품이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이 있어서 누가 막 시크릿 어떤 웨이를 탁 하고 찔러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자기 재정 상태나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많이 해봐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갖고, 이제 그때 물건을 잔뜩 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팔겠어. 손해보고라도 이거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계절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좀 안 되고, 봄부터 한 가을까지. 그래서 작년에 받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해놓고, 조금씩 팔다가 겨울 시즌에는 약간 멈췄어요, 마케팅을.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가을이래. 지금 이제 봄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워밍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워너블 저의 그 플랜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 제품 수량 그동안 쌓아놨었는데 다시 좀
재고 파악 정확하게 해보고 중간중간 간간히 조금씩 나간 게 있어가지고 뭐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수량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모션 수량을 결정을 하고 프로모션 수량을 결정을 해야죠. 몇 개나 좀 풀까.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날 찌리리 찍찍 한 거하고 안 한 거, 그래서 한 거는 이렇게 싹 지우고 못한 거는 다시 어떤 거 해야 된다라고 메모를 해서 옆으로 좀 늘려놓고, 매일매일 저 책 읽기도 쓰고 있어요. 책 읽기. 제가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인데 그동안 책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말하는 책은 뭐 소설이나 뭐 수필 이런 좀 마음의 양식을 쌓는 책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도 엄청 필요한데 지금은 저한테는 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 집중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책은 마케팅이나 어떤 세일즈, 마케팅, 비즈니스 이런 관련된 책을 좀 봐요. 그래서 참 영어로 된 책을 쭉쭉쭉쭉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책을 한국에서 공수 받아서 주문을 해서, 이러면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배달을 해주니까요. 물론 좀 많이 비싸죠. 비싼데 비싼 만큼 제가 뽑아 먹으면 되는 거니까, 뽑아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더 귀하게 책을 선정을 하고 더 귀하게 읽어요.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의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좀 집중해서 보고 그거를 또 저한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읽은 책들에 대해서 함께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을 좀 남겨서 제가 저 스스로, 저는 제가 찍은 거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찍은 것 중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찍은 뭐 FBM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뭐 OA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몸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처럼 남긴 영상들은 제가 아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있어요. 제목이 일기잖아요. 아재 일기. 50대. 그 일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 사실은 아니죠. 일기는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나 스스로에 대한 거울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혹은 상황에 충실해서 남겼던 어떤 메모나 어떤 글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난 이후에 그걸 봤을 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막 쓰면 아무래도 막 힘든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쁨에 넘쳐서 쓰겠죠. 남기겠죠, 기록을. 근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보면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많이 슬펐다면 그때 뭐 그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아픔이나 슬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뭐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때 어떤 너무 좋아서 막 기고만장해서 승진을 했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내 동기들보다 조금 빨리, 정말 조금 빨리 뭐 해외 출장 가게 되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조금 참 모르겠어요.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이.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꼭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영상도 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원단 주문해야 되네요. 원단 주문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원단 주문. 지금 팔고 있는 제품, 제가 PL로, 이거는 옷을 직접 만들어요. 제가 막 우르르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원단 사서 봉제 공장에 넘겨서 봉제 공장에서 옷 만들면 제가 이제 파는데, 이거는 한 2년 반 됐네요, PL이. 그렇게 등수가 좋지는 않은데, 왜냐면 제가 만드는 원단 양이 너무 적어서, 옷의 소화하는 양이 적어서, 이건 뭐 숫자 게임이잖아요. 수량이 많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막 대량으로 하면 뭔가 훅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지를 만한 그런 확신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 현지 미국 내 로컬에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고 마진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또 양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딜레마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형태죠. 어느 순간인가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얘를 조금만 더 지켜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등수가 이 정도이니까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외로 돌려서 중국이나 베트남, 비엔남 같은데 생산 라인 찾아가지고 한번 들여와서 현재 판매 금액의 원가를 훅 다운시켜서 판매가를 한번 다운시켜서 수량으로 한번 승부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어떤 날은 지금 다른 일 벌리는 일도 많고, 근데 캐시플로우도 고민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잘못 질렀다가 발목 잡히면 다른 일에 지장 갈 거야 이러면서 또 못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자영업자의 그런 BL가 현실이라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빨리 결정을 해야죠. 언제까지 고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텀은 로컬에서 한 번 더 만들어서 돌려볼 생각이에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치 물량, 여기서 만들면 한 그 정도 물량을 만들어야지 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주니까. 너무 작으면 안 해줘요. 일 주면서도 막 눈치 봐야 되고 슬퍼요. 그래도 그게 비즈니스인데 어쩔 수 없죠. 아마존 하시다 보면, 특히 PL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게 현재 오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략 적었고, 생각나면 또 여기다 적어 나가야죠. 자, 이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우선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이 중에 몇 개나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늘 조금씩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 아시잖아요. 콩나물 자라듯이 에브리데이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걸 꾸준히 하면 어느샌가 이제 콩나물 자라 있고, 나무가 자라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만큼 잘할 수 있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